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황보승입니다. 끊이지 않는 문 정권의 공직자 비리, 이제는 청와대가 책임지십시오. 임명된 지 고작 3개월 만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사퇴한 것은 이 정권 인사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폭을 버젓이 법무부 차관 자리에 앉혀놓고 국민들에게 법 정의를 이야기하게 한 것도 모자라 LH 사태로 온 국민이 공분하는 와중에도 영끌 대출과 맹지 사정 매입의 김 전 비서관을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자리에 앉혔으니 이쯤 되면 단순한 무능 수준이 아니라 대놓고 국민을 기만하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가 이 정권의 인사 방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4년간 숱한 부실 인사로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하며 민심을 외면하고도 현 정권의 인사 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숱한 의혹이 제기되자 되레 인사검증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고 제도 탓을 하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게다가 청와대에는 여전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근 금지 사건으로 검찰 수사 중인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국정을 어지럽힌 장본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인 진단도 잘못되었고 잘못된 점을 고치려 하지도 않으니 이 정권의 인사 참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오죽하면 집권 여당 대표조차도 너무 안일하게 인사 검증을 한 것이 아닌가 잘 점검해 봐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이겠습니까? 정권의 인사 참사로 국정이 표류할 때마다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입니다.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외숙 인사수석뿐만 아니라 최종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책임 역시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김 인사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 라인의 전면적인 교체는 당연하거니와 잇따른 공직자 비리로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단체가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고발을 한 만큼 수사기관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28일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황보승입니다. 다음, 방역 지침 완화가 방심의 시그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7월부터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엿새째 500명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지난 26일 토요일 하루 확진자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제 정부는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전 지역별로 유예기간을 둔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학교, 학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완화 전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방역의 최대 위험 요소입니다. 성인 인구 80%가 1차 접종을 완료한 영국에서는 다시 하루 2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WHO는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스크 착용 해제를 선언한 지 9일 만에 다시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 1차 접종률은 약 30%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방역 완화를 시도했다가는 특히나 여름 휴가철을 앞둔 기간 방심의 시그널만 줄 수 있습니다. 방역 지침 완화와 노 마스크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완화 조치는 모두의 희생으로 지켜온
방역과 백신의 효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직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방심이 방역의 가장 큰 적임을 명심하고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차단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28일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보승입니다.